119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요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그 9월 5째 주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이게 한 주 쉬었다고 말이 안 나와요. 약간 좀 발음이 좀 이렇게 꼬이면서 네. 야, 한 주 추석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잘 쉬었습니다. 아주 네. 잘 쉰 것 같아요. 예, 정말 정비. 이제 추석하면 또 이제 보름달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따로 가지 않았어요. 거울 보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이게 낫다. 네. 나는 보름달 빵 먹는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보름달 빵이 있네요. 이제 알겠네. 그 슈퍼에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리농구 역사상 가장 이른 시간에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전 9시 지금 9월 27일 월요일 왜 대구에 그 지금 가스 공사가 지금 창단식 있어서 예. 거기에 우연찮게 또 둘이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주간 이슈, 특히 이 드래프트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그래서 드래프트 얘기랑 이제 컵대회 리뷰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동환 기자가 아침에 네.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렇죠. 눈 좀 떠야죠. 원래부터 눈이 없는 쪽이 유독하는데 좀 부은 것 같아. 눈꺼풀이 무겁네요. 네. 원래 초롱초롱한데 네.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재미는 없네요. 그렇죠. 네, 9월 5째 주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특집으로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 특집 언제 하느냐 그쵸. 얘기가 많았었고, 근데 이제 추석 때문에 사실 추석 그 주간에 하는 게 딱 맞는데 그렇죠. 그때 할까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명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 특집을 이제 부랴부랴 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뭐 손대범 기자하고 그쵸. 이정은 기자도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예상픽까지 줬는데 거의 대부분 맞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더 추가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제 구단 내부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9월 27일이니까 하루 남았죠 이제. 그렇죠. 내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정말 사실 이번 드래프트가 얼리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사실 제가 이제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독들을 닥달을 해서 네. 그렇죠. 이번에는 하니까 네. 거부감이 별로 없어. 이제 나한테 조련된 거야. 네, 이제 이미 겪어본 일. 전화했어? 뭐 알려주면 돼요? 그건 진짜 몰라. 제가 빚 받고 온 사람처럼. 네. 이게 그 여파 때문이지. 저도 전혀 다른 일로 전화를 드려도 네네. 뭐 드래프트 공급에서 전화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 뽑을지 알려달라고요. 네, 농담으로.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댓글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대한님이 둘리에서 빵 터졌네. 가훈준 감독. 라둘리차는 이제 둘리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훈련할 때도. 맞습니다. 라둘리차와 김종규의 맞대결, 둘리와 피카츄의 맞대결 되겠죠. 네. JD님이 농구 팬으로서 트레이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KT, KGC, LG 신청하고 싶네요. 오리온은 유원석 트레이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네. LG는 2라운드 중반까지 뭐 알짜 선수들이 꽤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또 신인 드래프트 특집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뭐 KT, KGC, LG 이제 트레이드가 좀 이제 활발하게 되는 그런 팀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네. 파로님이 이동환 기자님이 미끼를 제대로 던지셨네요. 사순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선상현 선수에 대한 세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지난주에 그쵸. 이동환 기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네.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쵸. 방송에 올라오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댓글을 쓱 보고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제가 굉장히 트래쉬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리온이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이상한 딜을 제가 그 순간에 이상한 딜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상한 내피셜로. 예시였는데. 물론 그 예시가 좀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먹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상현 선수를 제가 안 뽑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내기하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그랬죠. 너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 이동환 기자가 나는 몰랐는데 라방을 꼈어요. 그렇죠. 제가 다른 이제 또 젊은 기자들과 함께하는 채널에서 이거는
내가 이제 뭐 논란은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해명하긴 해명하고 가야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억울한 마음에 예. 이류롱구에서 사고 치고 에어볼에서 수습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저는 예상 못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 많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주 조회수 기대됩니다. 근데 진짜 막 뭐라 그러시는데 이제 내 동생 네. 좀 이렇게 좀 보호 좀 해야겠어요. 아니 보세요. 이동 기자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 그쵸. 네. 오리온 트레이드 루머가 살짝 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네. 그리고 이따가 현대모비스 분석을 하겠지만 선상현 선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틀린 말은 안 했는데 네. 욕 먹고 지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뢰 이제 겁먹어가지고 라이브 방송 키고 네. 내 말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더 지르세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욕은 이동환 기자가 먹고 수익은 이룡구가 챙기고. 제가 약간 이제 논개 같은 느낌으로 동계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네. 동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떼어리님이 이근이 슛하는 거 보니까 수비 평타만 쳐도 20분 전후 추천 시간 가능하던데 수비 개선 안 되면 김지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이근희 선수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뭐 김지우 선수도 괜찮은 선수이긴 한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거로 도약을 못하고 이제 식스맨급으로 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거예요. 전준희 감독이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험의 어떤 대상이 이 선수가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입증이 돼 있는데 수비가 문제였었고 리그컵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굉장히 젊은 선수고 또 활동력 괜찮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실링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어떤 그 위치가 이제 좀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고인 선수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년, 4년 뒤에 어떤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스틴 스티브님이 네. 이동환 기자님 어떤 소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상현 말고 다른 소스 뽑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또 쭉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따가 한상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이동환 기자 말이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또 그 순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상현 네. 선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인 드래프트 한번 저희 이야기를 가보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신인 드래프트 추첨 순위가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삼성, KT 쭉쭉 가서 KGC가 10순위입니다. 이렇게 가고 자 이번 신인 드래프트의 특징 빅3와 미들 5인데 여기에 미들 5에 여기 그 스몰 미들 2가 있다. 그래서 1순위는 거의 지금 결정이 되려고 하는 상태다. 거의 결정이 되려고 하는 상태. 되려고 하는 상태. 근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 요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들5 말씀이시죠? 네, 미들5. 미들5. 그렇죠. 사실은 미들5의 이제 1순위라면 결국 4순위 지명권까지 현대모비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빅3부터 얘기를 하고 빅3부터 하고.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순위를 삼성이 어떤 선수를 갖다 지명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어디까지 들을 못 갔지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진짜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작년에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차민석 지명을 놓고 혹은 또 다른 선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갈렸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도 좀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박지원 40에 이우석 20 요렇게 돼가지고 사사이 구도로 가다가 차민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차민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모든 코칭 스태프, 감독, 프런트의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 지금 조율해야 되는 상태. 어떤 분야에서는 이원석이 가장 좋다. 왜? 잠재력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빅맨이 필요한데 하윤기가 가장 즉시 전력감이다. 그렇죠. 아니다. 김시래를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득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정현이 들어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론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제 국내 팬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정현이 1순위가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정현이 아니더라도 그럼 하윤기지 이원석일 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원석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 선수의 이 잠재력 저도 이제 스카우터 분들께 그냥 전화를 좀 돌려서 여쭤봤는데 모두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이 잠재력은 최고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차민석이
얼리러 왔고 워낙 어린 나이기 때문에 같이 키우기에 굉장히 또 적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가 삼성이고 2순위가 KT고 3순위가 오리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리온은 이제 남은 선수 중에 한 명 무조건 가지고 가겠다. 이거고 KT는 남은 그 빅맨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겠다. 즉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하윤기를 선택하면 이원석, 이원석을 선택하면 하윤기. 네네. 이 입장이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럼 삼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쵸.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왜 이런 그 논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원석, 하윤기, 이정현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 그리고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정현 선수에 대해서 되게 묘한 선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단서를 달았던 게 뭐냐면,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즉시 전력감이긴 한데 잠재력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잠재력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맥스치로 봤을 때 김낙현, 김낙현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아니, 그럼요. 네, 뭐 네. MVP 그 레벨이긴 한데 네, 그쵸. 맥스치로 갔을 때 그 정도고, 예를 들어서 맥스치로 갔을 때 그 정도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강한 주전 가드 정도. 그러니까 이정현이 성장을 했을 때. 그쵸. 그럼 지금보다 이제 성장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단 지금 빅3 중에 가장 좀 완성된 선수, 그리고 그쵸. 연세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큰 경기를 많이 뛰어본 선수, 농구 센스를 가지고 있고 미드 점퍼 3점 돌파가 다 되는 선수.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 선수가 뭐 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에이스급 선수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의 평가는 지금 이렇고, 네. 현장의 평가는. 하윤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가 부상을 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답을 갖다 좀 찾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파워와 높이가 있고 블록을 쳐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전용으로 볼 때는 빅맨으로서는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들어와서 이제 뛰게 할 수가 있고, 또 파워와 어떤 그 스피드, 그런 테크닉을 어느 정도는 갖춰 있는 사람, 물론 테크닉은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공격에서 있기 때문에 당장 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다. 하윤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잠재력 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어떤 플레이를 선호를 하고 바깥으로 이제 내보냈을 때 어떤 위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외곽에서 어떤 수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쪽 뭐 빅맨은 아니어도 4분의 3 빅맨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좋지는 않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평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윤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역시 이제 이 골 밑에서의 이 공격 반경, 공격 방법이 골 밑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엔 프로에 오면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골 밑에서 뭐 약간의 투박함이 있고 뭐 이래도 이제 부딪히는 그런 마인드는 좋은데, 결국에는 프로에 와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려면 어느 팀에 가든 점프슛을 배우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고급이라고 그러면 김종규, 예전에 김주성, 그렇죠. 뭐 서장훈, 뭐 서장훈, 김주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오색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점들 때문에. 네. 그런 그 부분이 이제 현장의 판단이고, 제 개인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스카우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선수가 1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발을 빼가지고 드라이빙을 파서 거기서 슛을 얹어놓는데 내외각이 모두 다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어떤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그 스카우터의 어떤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 스카우터가 한 두세 대요. 그러면서 구단들이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만 성장하게 되면 이 선수의 잠재력은 이제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의 실링이 제일 높긴 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이 1순위로 갈 수도 있고, 하윤기가 1순위로 갈 수도 있고, 이정현이 1순위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빅3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뭐 하영기 이원석은 같은 빅맨이라고 해도 완전히 결이 달라요. 실제로 이제 네. 뭐 스카우터 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팀이 더 원하는 스타일에 맞을 때 좀 데려가는 게 맞아서 그럼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거보다는 좀 그냥 그 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소수 의견, 소수 의견. 소수의 의견으로는 그 소수의 스카우터들의 의견으로는 이원석의 잠재력이었던 레벨이 하윤기의 지금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그거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정현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의 잠재력이 얼마만큼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즉시 전력감이긴 한데 과연 이원석의 이런 그 밸류보다 높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스카우터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원석 갖다 이렇게 막 뭐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주원만이 직접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삼성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좀 봐야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미들 파이브. 미들 파이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순이 그렇죠. 현대모비스만 만나면 논란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는 시현 씨랑 인연이 없나 봐요. 작년에 쇼농이 선상현 선수 때문에 선상현 선수도 저를 썩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자꾸 저 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이 선수가 좋은 점 그리고 문제점이 다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그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이제 이도혁 기자께서도 물론 이제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알아본 바로도 저도 이제 지난 주말 직전에 또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일단은 선상현 선수를 뽑을 가능성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20% 미만. 10% 미만. 네, 진짜. 네. 10% 미만. 네.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모비스가 구라를 잘 치는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몇 번 당했거든. 그래서 뒤통수 팍 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우석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적 감독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에는 안 치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쳤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현대모비스가 신민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민석 혹은 이승우인데 그렇죠. 신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근데 신민석의 이제 그 장점은 뭐냐면 2m 그리고 슛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렇죠. 살짝 느리다. 그리고 수비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비가 좀 잘 안 되는데 현대모비스 왜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냐 봤을 때 현대모비스 측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수비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스텝은 괜찮다. 몇몇 자세만 보완을 해주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대신에 2m대의 선수가 재작년까지 못했던 원투 그러니까 그 스크린 돌아 나와서 원투를 딱 스텝 잡고 밟아서. 네. 슛을 딱 던지는 그 재능은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선수는 충분히 윙맨으로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대모비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유재학 감독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비적인 부분,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은 어쨌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 어떻게 배우고 새로 바꿔가는 데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군상고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재학 감독님뿐만 아니라 현역 감독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 경기 보다가 저 친구 누구냐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교 시절 굉장한 주목을 받다가 최근 이제 대학 시절에 좀 이제 성장이 지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수비 문제 그리고 신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리바운드 그 신장이면 사실 리바운드 가담이 트랜지션 가담이 스피드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되면서 좀 평가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마침 지금 제가 사실 뭐 김국찬이 돌아온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그 3번 자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박지훈 선수가 11월에 합류해도 어쨌든 적응기도 필요하고 나이도 사실 적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3번 장신 3번으로 쓸 수 있는 슈터로 쓸 수 있는 신민석을 데려가려는 좀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모비스가 여기서 구라를 한 번 더 치면 이승우일 가능성이 높지 선상혁일 가능성은 높진 않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상혁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7, 8순위에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느낌이. 선상혁 선수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그 문제점이냐면 일단 좋은 점은 센스가 기본적으로 타고났고 내외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근데 이제 무릎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가 지금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빅3나 미들5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프로에서 딱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볼 땐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한둘밖에 없어요.
즉 이제 여기서 뭔가 기량을 갖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경험치를 그렇죠. 쌓고 그렇죠. 한 1, 2년 정도는 네. 해야 되는데 즉 이제 선상력도 마찬가지 어떤 선수라서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이제 훈련의 고강도의 어떤 훈련 이런 부분이 갖다 견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될까? 지금 프로팀에서는 그걸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의문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선상현 선수를 놓고 현대모비스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굉장히 이 선수의 부상이나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많이 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팀들께 좀 여쭤봤을 때 대체적인 반응은 생각보다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렇죠. 약간 네.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에서의 높은 강도 훈련을 소화했을지 걱정돼요. 왜냐하면 지금 떠도는 루머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도 경기를 뛰면은 조금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무릎 상태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팀들도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데 다른 선수로 갈까? 이승우나 뭐 이제 신민석 아니면 이제 뭐 정호영 이런 선수들 오히려 조금 고려하는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게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의 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최대한 많이 빼고 기름기를 많이 빼고 이제 현장 스카우터들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 간의 어떤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신민석은 이승우인데 신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가 지금 보면 네. 이승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스카우터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선수의 돌파력, 스피드, 볼 핸들링 이런 부분은 그것만 놓고 보면 이번 드래프트 중에 최고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워낙 피지컬하고 또 이제 약간 정혁은 선수랑 비교가 많이 돼요. 다만 이제 슛이 약점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반응 또 프로에 오면 그래도 이거는 개선이 가능하다. 슛이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다. 예, 이런 반응이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걱정도 하냐면 이 선수 신장이 193입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에서 대학에서는 3, 4번입니다. 약간은 피지컬한 3, 4번인데 프로에 오면 사실은 이 신장은 4번? 네. 2번으로 전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2번으로 하기에는 또 슈팅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피지컬의 메리트를 2번으로 뛸 때 과연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는 팀도 있어서 이제 다만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액티브한 포워드가 사실 부족한 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빅맨은 또 충분하고 이 팀은 그래서 좀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제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명진이나 이우석 같은 경우에 뭐 컵 때 특집 때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이제 어쨌든 수비에서 약간의 어떤 구멍들이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심리적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LG는 땡큐 하면서 이승우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이승우를 받는다 그러면 LG는 신민석을 건너뛰고 또 다른 선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들 5 중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왜냐면 또 SK는 위에서 이제 고르는 걸 따라서 사실은 또 남은 3명 중에 픽을 해야 돼서 사실은 또 뭐 이렇게 선택권이 좀 약간 선택폭 자체가 되게 좁은.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책 없는 게 슬쩍 여쭤봤어요. 드래프트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위에서 어떻게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엄청 싫어해요 지금. 엄청 싫어해. SK 내부에서는 그렇죠. 머리 쥐관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예. 그 얘기 덧붙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육승이 되고 나서 우울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SK가 지금 뭐 이승우나 신승민, 정호영 등을 놓고 이제 가고 있는데 선상력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가 원래 추첨 전에는 빅맨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탑3에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원석일까 하영일까 왜냐면 또 SK가 지금 김민수가 은퇴했고 최부경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부상이 이제 앞으로 있고 그런 부품급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사실 타이밍상 딱 좋긴 했어요. 포워드도 많고 가드도 많기 때문에 딱 미래를 책임질 빅맨 한 명 딱 들으면 이제 앞으로 10년이 걱정이 없었는데 이게 6승에 밀려나면서 이제 고민이 많아졌고 또 선상현 선수 아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내년 내후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좋은 선수들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그래서 6순위. 네. 6순위 SK. 아이고, 네. 6순위 SK. 그렇죠. 예. 네, 그런 SK보다 더 우울한 팀.
DB입니다. 아 정말. 근데 DB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유머로 승화를 해요. 아 유머로. 리그컵에서 만나 우리 그 DB의 네. 고위 관계자 한 분이. 네. 고위 관계자 한 분이 네. 자기가 신인 드래프트 한 달 전에 꿈을 꿨다. 무지개 꿈이었다. 아. 무지개 꿈은 해몽이 필요는 아주 길몽이다. 네. 근데 치수를 받았다. 생각해봤더니만 빨주노초 파란보 치수리. 아 7가지 색. 네, 그렇죠. 예. 아 정말 이제 약간 해탈 경제에 오르신 게 아니라 DB 그렇죠. 쪽은.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DB인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서 뽑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남는 선수로 갈 텐데 사실 DB도 빅맨은 많아요. 또 이제 12월에 강상규 선수가 들어오고 원래 빅맨 자원은 지금 이미 뭐 그냥 꽉 차 있어서 보강이 그냥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역시 뭐 가드나 포워드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신승민이나 정호영 쪽, 그러니까 위에서 뽑아간다는 전제하에 둘을 물망에 놓고 있는데 정호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그래요, 내부에서.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 이제 요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난 2주 전 방송 때 이제 DB 뭐 얘기를 하면서 7순위면서 우리가 웃었다고 그래서 DB 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너네 왜 그러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여담이지만 이따 컵대회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제가 DB를 우승 후보로 그렇죠. 뽑아서 첫 경기 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예. 무슨 DB가 우승 후보냐, 이동환 역시 노말못이다 이러다가 엄청 소심해요. 예. 이동환 그러다가 이제 연승타니까 이제 갓동안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원래 여론에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사람. 그래 1일비 하지 말라니까. 예. 1일비 너무해요. 예. 아니 겉으로는 티는 아니려고 하는데 마음속은 왔다 갔다 하죠. 버들 같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DB가 우승 후보까지는 아닌데 전 DB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DB가 보여줬던 리그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김정주가 살아나고 뭐 호응이 있고 박찬희가 있고 타이치가 괜찮으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에버리지는 할 거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DB에 대해서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전 DB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사실. 그렇죠. 네. 기본은 할 팀. 기본빵은 할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봉 감독이 하던 거 또 하네요 그러는데 하던 거 또 해서 리그컵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하는 괜찮아요, 게. 이 팀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역시 아무래도 빅맨. 지금 이제 정효근 그렇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에 유동 감독님과 아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 겸사겸사 전화 드렸는데 창단 시간 앞두고 네. 감독님 그 새 시즌 목표는 그래도 우승이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약간 웃음기와 함께 노발대 말해줬어요. 지금 놀리냐고. 요건이 없는 거 알면서 놀리냐고 이러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아무래도 빅맨. 네. 그게 다 페이크입니다. 당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또 당했군요. 네. 네. 저도 한 5년차, 6년차 때 많이 당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자, 유동 감독이에요. 네. 자, 전화를 했어요. 네. 저 감독님, 네. 올 시즌 우승이죠? 네. 그러니까 유동 감독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네, 해보세요. 이기자 장난해요? 아니 효건이 없는 거 알면서 왜 장난으로 떠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웃어주면서. 예. 제가 장난하는 거 보입니까? 우리 애 드라프트료가 있잖아요. 나하고 다시 내받아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도 같이 웃으면서 아 감독님 전혀 그런 나쁜 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목표를 물어본 거. 그게 말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줘야죠. 네. 감독님이 있는데 감독님은 언제나 영원한 우승 후보입니다. 가스는. 네, 그렇죠. 아 진짜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시즌 개막 앞두고 할 거잖아요.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여전히. 그럼 DB는 버리고? 네. 아니 DB 한국가스공사 탑2예요. 탑트라고요? 탑2예요. 네, 저만의 생각. 이거는 뭐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욕 먹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정혁은 선수의 공백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저한테 하실 정도로 이제 깊은 상황이고 막 한간에 막 루머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나온 건 없고 일단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행사한다면 빅맨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선상혁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면 무조건 선상혁. 그쵸. 걸을 수가 없죠. 한국가스공사는 선상혁 혹은 신승민 또는 깜짝 신인 픽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라운드 선수들 중에 빅맨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빅맨 혹은 포워드 이렇게 해서 좀 신장을 높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창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 2명 뽑는데 한 명이나 2명 정도 더 뽑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KCC는 포지션 밸런스랑 보면은 빅맨이 필요한데 네. 요 순위에서 괜찮은 빅맨이 남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 연세대 얼리로 나온 김동현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김동현 선수가 뽑을만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의 어떤 지금 기량이나 잠재력, 김승희 감독 아들이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죠. 네. 잠재력 이런 부분을 볼 때는 1라운드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미들 5가 있는데 이 미들 5 중에 좀 이제 애매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지전에 안 맞거나 그랬을 경우에 김동현을 이제 앞에서 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순위니까 여기서 이렇게 남으면 이제 김동현을 뭐 무조건 뽑을 가능성이 이제 높고, 만약에 그 김동현을 위해서 좀 이제 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위 이제 KGC 인삼공사인데 역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선수가 이 성균관대 조은우 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들 5의 스몰 미들 2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김동현 조은우입니다. 이 조은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이제 부분이 좀 다 되고, 이게 스피드가 좋고, 근데 이제 슛이 좀 약해요, 이 선수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만 메운다면 프로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윗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1라운드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선수다. 뭐 그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은우 선수에서 약간은 이제 그 현장 반응 약간만 덧붙이자면은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스카우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가드들 중에서도 이정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김동현, 뭐 정호영 이렇게 뭐 이제 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정현이랑 정호영 빼면은 조은우가 그 다음일 수 있다. 가드 중에서는 당장 현재 기량으로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피로골절 부상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인저리 이슈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선수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태도입니까?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프로 구단들이 굉장히 좀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뭐 약간 불성실하다는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여쭤보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가치가 내려오는 것 같다. 다만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2대2도 되고 센스도 좋고 스피드도 좋다. 근데 약간 대학들 조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놀았네. 네. 뭐 개구멍 좀 탔네. 네. 개구멍이 그겁니다. 그 소풍 갈 때 빠져나가는 이제 그 구멍들이 있죠. 그거 네. 이제 뭐 은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KGC가 곧바로 11순위가 나오죠. 11순위 나오는데 문시윤, 주현우, 서정현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물망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 좀 트라이아웃을 한 번 더 본다고 그래요. 보면서 이제 좀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갖다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2라운드 및 3라운드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복수의 스카우터들은 2라운드 초반에 뽑힐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라고 봤을 때 김수환, 그렇죠. 네. 김종호, 조우성, 문시윤은 무조건 뽑힌다. 2라운드에 2라운드에 뽑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이죠. 이건 무작위로 저희가 이제 그냥 했는데, 네. 자 읊어주시죠. 예, 한양대 김민진, 경희대 김동준, 동국대 이민석, 연세대 김한영, 경희대 김준환.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일반인 그렇죠. 가수로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죠. 그리고 고려대 서정현, 경희대 정민혁, 성균관대 최주영, 건국대 주현우, 그 당국대 조정민, 지금 동국대 정종현, 그 성균관대 최주영, 중앙대 김진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드래프트가 특징이 장신 자원이 많아요. 맞아요. 네, 2m 가까운 전후에 장신 자원이 많아서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번 드래프트 풀이 좋은데 내년에 되게 뽑을 선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장신 자원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라운드나 3라운드에 이런 2m 전후의 빅맨을 하나 정도는 픽해서 이제 킵을 해놓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스피드를 갖춘 빅맨. 그렇죠.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인 드래프트 특집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 정보를 갖다가 옮겨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결과와 좀 다를 수 있고 이 선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선수들의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저희는 1부 순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